미니그램. 그리고 자궁근종.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아주 흔한 양성 질환인데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50% 이상이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질환, 자궁근종. 흔한 질환이지만 여러 증상을 유발하여서 자궁을 적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게 그래도 좀 적절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 자궁근종. 그리고 또 흔하게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난소낭종이라고, 흔히 이제 무록. 크기가 이제 차츰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주변 장기를 압박해서 하복통, 요통, 배변 및 배뇨 곤란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종괴 자체로 인한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그냥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병이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은 무록 같은 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거 알아? 아는구나. 난 처음 알았는데, 이번 공부하면서. 이게 질출혈로 대부분 성교 후 질출혈로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 성경험을 갖춘 후에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질에서 출혈이 좀 과다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고. 근데 뭐 이게 원래 경부암이라는 게 그렇게 막 일반인들한테 막 노출되고 있었던 병들은 아니었었는데 내가 뭐 근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병변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질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하네. 그런 것들 있지. 뭐 질염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 것도 많고. 약간 다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증상이 비슷하고 하니까. 근데 뭐 암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름이 자궁경부암이어서 무섭네.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뭐랄까 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세포 그런 기준이긴 할걸?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성은 이제 남성 전용 질병들 있듯이 여성은 이제 요실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소변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사회생활이나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이게 좀 속옷에 묻어 있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미니그랜드. 그리고 많이 안 좋지. 젊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이것도 알아? 아니 몰라. 다나서 나서 듣긴 들었어. 와, 너 잘하는구나. 역시 유부남. 나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젊은 여성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야. 다모증, 여드름, 비만, 월경 불순, 월경 과다, 배란 불순, 불임 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여성이 비만이잖아. 비만이면은 체중 감량을 하면 자연 치유가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그 이렇게 뭐랄까 채우는 사회잖아. 그거 좀 비워야지. 뭐 현대인이 갖고 있는 현대병이네. 그치. 그치? 맞습니다. 이 정도로 풍족하지 않았으면 전혀 걸릴 수가 없는 것들인데. 자, 또 하나는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고, 자궁 안쪽에 있어야 하는 자궁의 이제 내막 조직이 질이나 난소나 난관, 복막, 직장 등의 자궁이 아닌 부위에 자라나는 병입니다. 여성에서만 나타나는 질병이죠. 자궁의 내막 그쵸? 조직이 우리는
자궁이 없으니까요. 뭐 전립선도 이런 게 있나? 아무튼 이래서 전립선 없지. 불임증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보일 수 있다네. 임신이 남자는 전립선 암이 있지. 자연 유산이 되는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대. 자궁 내막증이. 그런 것도 아마 자궁 그 외벽이 얇아져가지고 저기 뭐야 애기집이 그 얕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임신할 때. 근데 요즘 뭐 난임, 난소 뭐 그렇게 뭐 임신 못하는 젊은 애들도 많긴 하잖아. 이게 여성만 관련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성 무정자증도 치료를 하더라고. 무정자증은 치료를 할 수가 없지. 치료의 영역이 아닌데?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남성 고환에 무정자증이 어떻게 정자가 생겨? 아니, 설명을 해줄게. 들어봐. 남성 고환의 길이 막혀서 정자가 나오지 못하는 남자들이 은근히 있대. 길이 막히는 거야. 묶은 것처럼. 그래? 그래서 고환이나 부고환 혹은 정관에 있는 정자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야. 거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추출해서 난자에 수정을 시킨 후에 수정란 이식을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대. 근데 이게 남성의 고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거를 겉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안에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사람들은 고환 크기는 안 보잖아. 성기의 크기를 보지. 그치. 뭐, 성기의 크기가 일단, 사실상은 한 5cm 정도만 돼도 이렇게 여성의 질 길이에 맞춰서 충분한 여성이 만족을 느낄 수 있긴 하대. 뭐 근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것도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페니스 크기는 솔직히 상대적인 거죠. 하지만 근데 질의 길이나 깊이는 그렇게 막 되게 막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 여성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성기능 장애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해부학적, 생화학적, 신경학적, 심리, 사회적 이상으로 성욕 장애, 흥분 장애, 절정감 장애, 통증 장애가 나타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자금요법과 약물 치료법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솔직히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더 많어. 그렇겠죠. 뭐 본인 스트레스도 있고 부부 관계라는 게 솔직히 항상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뭐 리스 부부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질병을 떠나서 이제 상과는 출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에게는 이제 의료사고와 소송의 위험이 되게 크대. 이제 심야 근무도 필수고 여러모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편인데 법적으로 분만실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 무서워가지고 산부인과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겠죠. 뭐 카메라를 돌린다거나 뭐 어떤 게
근데 저기 수술실에서 카메라 돌리는 거는 저기 뭐야 의료인들도 반대하는 거 아니었나? 그치. 의료인들이 본인 과실을 덮기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은폐를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하다못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학교 운동장이나 그러니까 CCTV는 곳곳에 있단 말이야. 미니그램.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사소한 잘못이나 뭐 분쟁 때문에 애 엄마들이 이게 잘잘못을 가르기 위해서 그 CCTV를 오픈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오픈해 가지고 결코 뭐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막말려 가지고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500m, 600m에서 그냥 행동들만 나오는 건데 가령 A라는 애가 B한테 말로서 욕을 했는데 B가 그거를 못 찾고 A를 때렸단 말이야.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야? 물론 큰 잘못은 B지만 일단은 유발했던 친구는 그치. A잖아. 어. 그러니까 되게 어떤 유의미한 거를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뭐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발언지 자체가 A라는 친구긴 하겠지만 뭐 물론 뭐 구타적인 거는 B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둘 다 혼이 나야 되는데 결국은 B가 제일 많이 혼이 나고 그 인식 자체도 나빠진다는 거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 그치. 자기가 먼저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나를 자극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뭐 가령 뭐 그때 상황이 정말 근데 막 의사가 처치를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애가 와서 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편이 돼야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는 긁고 부스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의료분쟁 생기면 또 다르겠지. 그치요. 여튼 이번 의대 뭐 이번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인성 정보 들어갔다가 뭐 손절 치고 나왔는데 손절 잘 쳤어. 계속 이거 떨어지고 있더라. 아직 남았으니까 좀 이따 얘기해줘.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성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가임기 여성의 감소, 국내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전국에 산부인과가 적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정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아이 낳기가 좀 시설이 점차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서울의 대형 병원, 대학병원 뭐 그런 데로 와서 이제 꾸준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중소 규모의 산부인과들은 이제 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이 되고 있어요. 너는 산부인과 어디로 보냈어? 나 저기 신혼집 있는 근처. 그치. 근데 또 거기가 광명이었으니까 뭐 주변에 뭐 괜찮았지 시설이. 괜찮다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곳을 찾는 게 최고긴 한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좋았어가지고 어릴 때는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식이었었으니까. 근데 광명이 조금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었어.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기보다는 인구수가 워낙 많았었으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 인구수가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령 뭐 저기 뭐야 이 강원도에서는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줄 때 광명에서는 출산 장려금 안 줬거든. 저거 줬다. 그 손 클리너. 웃긴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지방에서는 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산모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더 확률이 높으니까 위험하지.
이제 시설이라던가. 그것도 있었고 솔직히 뭐 전에 뭐 임산부였었는데 뭐 경찰차 태워달라고 했었는데 안 태워지고 뭐 그런 거 한번 이슈된 적 있잖아. 아, 그 봤었냐? 아니 못 봤어.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모르겠어. 이게 뭐 지방권 도시에서만 출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다 올려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 그거는 솔직히 국가가 출산율 장려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든가 해야지.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몇 년씩 근무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달자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 충분히 그건 해야지. 음, 경험에서 무조-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무조건 뭐 바로 이제 과 바꿔서 막 피부 미용 쪽 전과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지방도 몇 년 그렇게 하는 걸로 돌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 이번에 의사들이 비급여 쪽으로 많이 몰린 경우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기 무덤 판 거는 생각 안 한다고. 뭐 정형외과나 뭐 일반 외과들 내과 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성형외과로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들 민영화 얘기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민영화 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가지고 민영화 하는구나 보다 할 정도의 시민 의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제 내가 삼성의 민영화 한번 시도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촛불 시위 해야지. 왜냐면은 의료 민영화면은 손해를 누가 보냐면 우리가 봐야 돼.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치. 우리 MZ세대 끝물을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민영화지. 그렇지. 철도, 고속도로, 전철 민영화돼서 힘들어하는. 그럼 그러고 나서 돈 없다고 그러고. 우리 자, 안 돼. 인천공항 민영화되면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뭐 그거는 워낙 뭐 근데 지금 수준 받고 있잖아. 어차피 우리나라 항공사 어차피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항공이 먹혔잖아.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닐걸? 됐을걸? 돼가지고 아니. 이미 저거 주식 반영까지 다 됐는데요. 뭐. 검색 한번 해봐. 너 지금 될까? 맞을까? 내 얘기가? 이게 회사가 합병을 하잖아? 그러면은 해외 승인을 받아야 돼. 해외 여러 항공사. 규빈아 그거 받았어. 받았어? 다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았어. 받았어. 내가 잘 됐네. 알기로는. 아니지. 우린 잘 되면 우린 잘 된 게 아니지. 어쨌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한테 페널티가 생겨. 세계 그 규제 인정하면서 우리한테 페널티를 부여하거든.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는데.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 뭐 그렇게 제한이 생겨. 그치. 산부인과도 전문 병원이 있긴 한데 수술과 치료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일반 병원보다는 병원비가 조금 단가가 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저거 이제 출산과 함께 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되게 뭐랄까 뭐 좋은 구조지. 근데 살짝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출산하고 들어가는 조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조리원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지 그랬어. 조리원은 필요한 거야? 스페이스. 오케이.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아,